표현하는 방식은 음악으로도 할 수 있고 미술로도 할 수 있고 이제 예술은 이 모든 것들이 통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미술을 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술로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정과 우리의 그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어떤 그 결과물을 위해서 이제 요것들을 어떠한 그 세계관으로 어떠한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그 방식,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화책에서 이제 일러스트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방식들을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었지?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지라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좀 아이 생각에서 이제 재해석돼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지는 알려줄게. 마음 언어가 된다. 저게 배움이 어떤 치료의 그런 접근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의 그 그려낸 그림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어떤 형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와 맞물려서 저는 전통 미술과 현대 문인화를 바탕으로 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전통 미술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현대 문인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작업과 함께 제가 오늘 발표를 할까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왜 전통 미술이 사라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딸이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저는 좀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서예를 하고 수묵화를 할 것이며 그러면 엄마가 좀 그림을 잘 그리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고 제가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기뻐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서예나 수묵화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가 학교에는 미술을 할 수 있는 미술반이 따로 있었고요. 미술 교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왜 안 할까? 마음의 평화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먹물과 물감이 하선지에 스며들듯이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였습니다. 선을 쓰듯이. 왜냐하면 평소에 선을 쓰니까 선이 다 되어 있기 상태에서 그냥 그림이 되는 상태예요. 자, 현대 문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시대의 감각과 삶을 기록하는 행위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고요. 현대 문화의 특징은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백이 있고 호흡이 있습니다. 옛날 것과 최근의 것을 결합해서 소재나 생각도 모든 것을 결합시켜야 되는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직감, 그리고 반야신경. 나는 우리는 부처처럼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화, 반야신경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과정들이나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아이의 그림은 왜 중요한지, 그림은 말보다 먼저 나오는 것인지, 그림 속에 담긴 마음의 신호가 있습니다. 색깔이 말해주는 감정이나 선의 강약과 아이의 상태, 또 크기와 위치와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 또 반복되는 그림의 메시지가 있지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 건지, 잘 그린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 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림을 어떤 숙련된 그런 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선은 이렇게 해라, 색은 이렇게 칠해라고 항상 말하지요. 이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부분하고도 또 이게 또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잘 그린 그림이다, 정말 멋진 그림이다, 지금 상당히 지쳐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색깔이 주는 감정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삼각형을 계속해서 겹쳐서 그린다, 이 반복되는 것도 여러 가지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안 잘리죠?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잘려요? 안 잘리죠? 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입시 미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저자 세미나를 하게 될 강민수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술계의 입시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희귀한 구조의 미대 입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성향과 유럽, 중국의 성향을 좀 섞어놓은 약간 혼합형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 위주로 뽑기도 하지만 또 실기 위주로 안 뽑기도 하고 또 실기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안 보기도 하는 독특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까지는 획일화된 구조였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계속 좌우가 바뀌면서 계속 교육 정책을 17차, 12차 계속 바꾸면서 상당한 혼란을 학부모들한테 줬고 입시 부담을 줬는데 거기서 가장 학부모 반발이 적고 부담이 적은 미술 쪽, 음악 쪽 이런 쪽에 가장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 실험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입시 전문가로서 굉장히 제가 대학교 20살 때부터 38살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또 제 자신이 예고 입시를 치렀던 그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입시 미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패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제 중에 한 6가지 챕터를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용을 돕겠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제가 이 입시 전문가로서 강사 경력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입시 미술의 현황을 보면은 입시 미술의 구조가 디자인 계열, 순수 계열, 영상 애니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디자인 파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은 책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서경대나 성신, 덕성 같은 경우는 반영이 높아지고 있죠. 반대로 성적만 보는 데는 성적만 또 반영을 높게 해요. 그리고 새로운 과가 계속 생겨요. 영상, 애니, 영상도 과가 나눠져 갖고 뭐 미디어과, 뭐 미디어 디자인과 뭐 이게 과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더 세분화된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입시 인구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34대 1 평균이던 게 20대 1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5년 뒤부터는 그 그래프가 바닥으로 쳐요. 예. 대학 가기 5년 뒤에 바닥. 대학 7을 끝이면서 5년 뒤에 그래서 무슨 실기력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획력이나 표현력, 자기 브랜딩이 필요해서 교수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들이 그걸 과감하게 도입했던 학교들이 워낙 문을 닫다 보니까 특이한 학교들이 왜 망했느냐? 보편성을 잃다 보니까 입시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학교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교수님들이 아는 게 적어서 그런 입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출생 시대로 가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다. 공부학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듣는데 받는 돈이라는 거는 그 사람도 40만 원, 50만 원 받아요. 근데 미술학원은 하루에 4시간을 꼬박 일주일에 5일, 6일을 가르쳐 주는데도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사실 미술학원비가 싼 건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특강비가 또 500씩 하면은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500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을 애를 케어를 3달을 해요. 죽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무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싼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학부모 부담은 큰데 왜냐? 얘가 공부해서 도저히 수도권 대학 못 갈 것 같으면 부모가 결단을 해요. 그때 미술, 체육, 음악은 돈 많이 드니까 빼고 무용 빼고 시켜요. 네, 거기서 미술이 대부분 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다. 그게 현실이다. 인문계에서 미술을 하는 애들은. 월 평균 비용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소수쟁은 1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계세요? 한 달에? 별로 없죠. 근데 과외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서울대 입시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 이건 너무 전문가 영역이니까 제가 책에 쓸게요. 주간 학습 시간을 보면은 50시간 이상 하는 경우도 많아요. 주말에 막 꽉 채워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애들은 수시 보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예고 애들보다 성적이 한 등급, 두 등급 우위니까 조금 실기가 한 5점 빠져도 똑같은 경쟁이 되는데 이게 2학년 때 시작한 애들은 학교에서 잘 되는 애들은 이게 공부하고 다른 게 공부는 성적표를 봐야지만 나오는데 미술을 그리고 있는 순간에도 비교가 돼요. 우리가 예체능의 맹점은 뭐냐면 체육이라고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면요. 영어 선생님 100% 동의하실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면 달리는 그 순간부터 1, 2, 3, 4, 5, 6, 7, 8, 9등까지 한눈에 보여요. 이게 예체능은 비교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애들은 계속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또 학원들이 요즘에 체계화 시킨다고 2학년 때부터 계속 월 단위로 시험을 봐요. 자기를 가르쳤던 그 아동미술학원이면 뭐 중학교까지 갈 때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라. 그것이 정확하다.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담겠지만은 일관성이 없어요. 무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거 있잖아요. 뭐 17번 돌리고 15번, 그 객관적 수치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다져갖고 최고의 기능적 훈련을 하고, 바이올린이면 체르니 17번을 뭐 정말 잘 친다던가, 어릴 때 훈련한 게 프로가 돼서 훈련하는 그 기능성의 완성도하고 결만 맞으면 그 사람은 최고 수준에 이르는데, 미술은 그림을 잘 그렸어. 대학 가니까 소용이 없대. 창의력이 중요하대. 창의력이 중요해서 열심히 창의력을 했어. 취직을 하니까 아부를 또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대. 그러니까 미술은 이 객관적 토대가 내가 들어간 그 그룹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입시미술이란 게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사실이다. 내가 그림 잘 그린 게 사실 뭐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뭐 누구는 막 추상화 그려갖고 막 호당 막 100만 원 붙이고 막 미대도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계획서 직업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회사를 옮기고 싶은 거야. 지금 말씀을 잘하신 게 이 AI 시대가 나오면서, 우리가 사진이 나오면서 그림값이 폭등했어요. 그 모네라든가 화풍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화풍이 별로, 다비드라 그래서 뭐 그 신고전주의 오히려 더 사실로 갔는데 더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그 박미정 선생님 하듯이 추상화라든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저 값이 그전에 초상화가 받던 금액에 피카소 그림 얼마입니까? 20억 막 요만한 게. 그림이 20배, 30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지브리 같은 그림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생존 구역은 생기는데 굉장한 과도기다. 어떻게 입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4시간 시험 제도가 있는 한은 모든 게 다 판형화되고 찍어내는 공장식으로밖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4시간 가서 자기가 1년을 준비했던 3년을 준비했던 그날 다 보이고 와야 되는데, 외국은 뭐 2, 3일을 보지만 그런 제도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이상은 학원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날 올림픽 나가듯이 연습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 4시간 시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애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더 잘해야 되니까. 네, 그 제도가 좋았어요. 공통적. 오히려 하나 더 오거나 해서 애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쉽진 않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미술 전공자 애들은 졸업을 해서 이 미술을 작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결혼도 제때 못하고. 그러니까 내 나이쯤 돼서 40, 50이 되면은 미술을 관둬버려. 근데 일반적인 미대를 안 나온 애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해요. 그러다 40, 50에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이때 해.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게 미술 시장의 이 역부피, 그러니까 기형적인 풍선 같은 꼭지는 이런 사실이 많아집니다. 우리 10년 차 밑에 선생님은 저학년 못 가르치겠어요. 1학년. 왜냐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 초보자 애들을 가르쳐야지. 왜냐면 입시